네, 진사로입니다. 69회 한능검 기본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주제가 고려와 거란의 전쟁 이렇게 나왔죠. 자, 서희 강동육주를 확보하다는 1차 침입이고요. 양규 흥화진을 지켜내다는 2차 침입이에요. 자, 그렇다면 삼모둠에서는 3차 침입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선지가 어렵지 않죠. 바로 3번입니다. 강감찬 귀주에서 승리하다가 거란의 3차 침입 때 있었던 일이다 보면 되겠어요. 이때 뭐 거란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다라는 그런 성과를 거뒀죠. 자, 그래서 이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대한 게 이제 3번이 정답이고, 다른 거 볼게요. 김종서 육진을 개척하다. 요거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때 일이에요. 사군 육진의 개척 그거죠. 윤관 동북구성을 축조하다.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여진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김윤우 충주성에서 적을 막아냈다. 요거는 몽골 침입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시대예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화폐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화폐 특별전이 있는데 이 권원중보는 뒷면에 동국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전에 심화심에서 한번 이게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병은 은으로 만들어졌으면서 활구라고 불렸다. 이거 중요하죠. 활구라고 불렸던 은병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화폐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가 있는데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에서 발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해동 통보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 의천의 건의 해동 통보다라는 거, 이거 전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명도전은 중국 화폐예요. 중국 화폐인데 이게 이제 철기 시대에 주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백동화는 개항 시기에 유통이 됐어요. 개항기. 그 다음에 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유통됐던 화폐입니다.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제가 사는 데가 이제 대전 서구 탐방동입니다. 그 요쪽이 이제 그 망이망소위에 그 봉기가 일어났던 명학 소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요 근처에 조폐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화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보면 뭐 특별전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 화폐 박물관 가면은 요게 이제 상설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던 다양한 화폐들을 이제 그 박물관에서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혹시 대전 오시면 성심당에 빵만 사러 가시지 말고 요쪽에 보면은 돌아다닐 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제 역사 유적 좋아하신다면은 이제 화폐박물관 가서 이 화폐들도 좀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송시열, 그 우암 송시열 선생 관련된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전에도 박물관 있습니다. 거기 가보셔도 좋겠고, 물론 이제 망이망소에 봉기가 있었던 저희 동네에 남성공원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담 잠깐 드렸고요. 대전 지역 홍보했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망이망소의 봉기랑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자, 만적이 개경의 북산에서 뗄나무를 하다가 노비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만적의 봉기 모의가 되겠죠.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만적의 이제 봉기를 실제로 일으키진 못했고 모의까지만 했어요. 요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충원 집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났죠. 여기 보면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초창기에는 망이망소의 봉기가 있었고, 그보다 좀 더 뒤에 최씨 무신정권이 수립되려던 그 시기쯤에 김삼이 효심의 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이 집권한 이후에 만적의 봉기 모의가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신정변 이후 공민왕 즉위보다는 한참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봉기로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어떤 노비, 뭐 순정이라는 이 노비가 밀고를 해가지고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처음 가를 설치하였는데 판사 최무선의 말을 따른 것이다. 최무선이 원의 염초기술자인 같은 마을 사람 이원을 잘 대우하여 그 기술을 물어보고 아랫사람들에게 익히게 하여 시험해본 후 왕에게 건의하여 설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염초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최무선이라는 이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이분은 화약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화약에 관련된 거를 고려의 국방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던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설치하자라고 건의했던 기관이 가에 들어갈 기구가 되겠는데 바로 화통도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요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했어요. 이제 국정운영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식목도감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행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왕실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입니다. 행사 진행. 그 다음에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설치됐던 5군영 중 하나죠. 직업군인들이 들어간 포수, 살수, 사수의 이 삼수병 체제로 운영이 됐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어서 강화도로 천도해야 합니다. 최후래요. 최씨 무신정권의 그 최충원 다음이죠. 그 다음에 가가 있고, 여기 보면 김통정, 이곳 항파두리성에서 끝까지 싸우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삼별초의 제주도 항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해야 합니다 라고 한 거는 뭐냐면 몽골이 침입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몽골이 침입하자마자 고려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몽골 항쟁 시기였는데, 이때는 그 조정은 강화도에 계속 틀어박혀 있었고, 이제 몽골은 강화도로 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처인성 전투나 충주성 전투 같은 이런 전투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지켜내자라는 뜻으로 8만 대전경을 조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몽골 침입 시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 8만 대전경 판이 제작되었다라는 게 이제 몽골 침입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이거 김부식이 편찬한 거죠. 이 인종식입니다. 문벌시대예요. 그러니까 요 전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것도 인종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문벌시대예요.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한 것도 같은 시기. 다만 이자겸의 난보다 약간 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벌 사회가 동요했던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해가지고, 자, 군이 인각사 보각국사피는 삼국유사를 저술한 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겁니다. 자, 이 삼국유사를 쓰신 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군위의 인각사라는 데서도 알 수 있고 삼국유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일현 스님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군위 인각사에서 이제 주로 계셨고, 이제 삼국유사를 저술하셨던 스님입니다. 이제 삼국 사기에는 오로지 삼국의 역사, 특히 사실적인 거 위주로 기록이 돼 있지만, 이 일현 스님은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신화나 설화적인 내용들도 많이 이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도 지금은 굉장히 가치가 큰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죠. 자, 어쨌거나 요건 이제 일현 스님에 대한 거고, 자, 이 도선대사. 이 도선대사는 그 신라 완전 말기. 뭐 이분이 뭐 그 예언을 하셨다 그러죠. 이제 좀 있으면은 요 황해도 지역에서 왕이 출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워낙 당시 뭐 불교도 불교지만 풍수지리나 이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예언을 하셨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그 왕이 고려의 태조 왕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라 하대의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원효대사랑 같은 시대, 화엄 일승 법계도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진울 스님도 아까 그 선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선사 결사를 이제 제창하셨고, 수선사 결사. 그 다음에 이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추구하시면서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셨던 게 도노 점수나 정의 쌍수 같은 게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 쌍수예요. 이제 수행을 우선적으로 놓고서 뭐 교리를 공부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 정의 쌍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을 스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며칠 전 도평의 사사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네 라고 돼 있고, 경기지역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더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전법의 제정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고려 완전 말기예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과전법 시행으로 나가요.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과전법 시행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이나 그 후에 있는 일, 요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한양이 새로운 도읍으로 정해졌다라는 게 이 조선 건국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송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화도 회군이 단행된 건 말씀드렸듯이 과전법 시행보단 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가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거 신라의 진흥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아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스탬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자,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 스탬프 투어래요. 그러니까 여기 찍혀있는 스탬프들이 전부 다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과 관련이 되는 것들이 찍혀있다고 보면 되겠죠. 수표나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 때, 그 다음에 칠정산, 요거 세종대왕식이죠. 요런 이제 과학문화유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이 없는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찾기 어렵지 않죠. 츠국이, 자경루, 혼천의 요 세 개 모두 조선 세종대왕식이에요. 특히나 장영실 이분께서 만드셨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이 첨성대는 요건 신라시대 선덕여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선의 그 과학문화유산이 아니다. 이렇게 채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19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자, 앞으로 우리 고을의 모든 선비가 인간 본성 이치에 근거하고 나라 가르침을 따라서 집에서나 고을에서나 사람의 도리를 다해 선비가 된다면 따로 조목을 정해 권하거나 형벌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여 예의를 침범하고 고을의 풍속을 해친다면 이는 곧 하늘이 버린 백성이니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점이 오늘날 향약을 세우는 이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향약, 그러니까 향촌의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요 퇴계집, 이게 이제 이황 선생이 쓰셨겠죠. 당연히 퇴계니까. 이 이황 선생님께서 향약을 세운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향약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제 선비가 된다면 조목을 정해서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이를 알지 못해서 예의를 침범한다면 이거는 벌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선비는 아니기 때문에 향약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냐면은 다 선비가 된다면은 향약이 필요 없겠지만 전부 다 선비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비들을 중심으로 한 향약이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정답 찾을 수 있겠죠. 바로 4번입니다. 양반 중심의 향촌 자치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을 알아본다라는 게 조선시대의 향약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황 선생님에 관련된 향약 하면은 요거는 이제 예안 향약입니다. 예안 향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참고로 율곡 이희 선생님은 해주 향약이죠. 뭐 말씀드린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이황 선생님은 예안 향약이 있고 그 다음에 성악 10도 요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저 기대승 학자하고 전개했던 사단칠정 논쟁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계기로 해서 이 조선시대의 이 이론 성리학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었다는 게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율곡 이희 선생님 정리하자면은 해주향약하고 성악 집요,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는 동호문답이라는 책을 서술했다. 뭐 이런 것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요.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자, 송산 만상의 교육 물품을 조사한다. 저 송산과 만상은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상인이에요. 연등회와 팔관회가 열린 배경을 살펴본다. 요거는 고려시대에 주로 열렸죠. 이 열린 배경을 보자면 요거는 그 태조 왕건이 후묘 10조에다가 연등회 팔관회 자주해라 뭐 이렇게 남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향, 부곡, 소의 주민들이 받은 차별의 내용을 찾아본다도 고려죠.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의 이 주민들은 신분상 양인이었지만 다른 뭐 이제 주군현의 주민들보다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갈게요.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 전쟁의 첫 전투 장면을 그린 부산진 순절도래요. 부산진 첨사 정발과 조선군이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에서 알 수 있고요. 이게 처음에 부산진에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그랬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 기본 시험이든 심화 시험이든 주로 이제 승전했던 전투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훈련도감 설치 같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전투가 나온다 그러면 주로 승전 전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뭐 신립장군의 탕금대 전투도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 승전만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 순이에요. 한산도 대첩, 이거 이순신 장군이죠. 그 다음에 행주대첩, 요거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 이제 평양탈환. 요거는 이제 조명연합군. 명나라가 들어왔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가 행주대첩이 아니고요. 이 김시민 장군은 진주대첩이고, 요 조명연합군의 평양탈환 뒤에가 행주대첩이에요. 요게 이제 권율 장군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평양탈환, 행주 대첩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장군의 이름까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게 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고, 요 이후에 정유재란이 또 발생을 하죠. 요것도 임진왜란 시기라고 봅니다. 요때는 이제 명량 대첩, 그 다음에 노량해전, 이렇게 두 전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둘 다 이순신 장군께서 지휘하셨죠. 다만 이 명량 대첩의 경우에는 이제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에서 이제 우리 수군 13척이 일본의 외선 130여 척을 이제 전부 침몰시켰던 이런 전투였고, 그 다음에 노량해전 같은 경우에는 물러가려는 일본군을 막아서고 섬멸을 시키려던 이순신 장군이 전투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신미양요. 이종무가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고 세종대왕식인데, 쓰시마섬 정벌을 왜 했냐면 왜구 소탕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요거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